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재해의 뜻을 알아보아야겠죠. 자연재해는 태풍, 가뭄, 홍수, 지진, 우리나라에는 잘 일어나진 않지만 화산 폭발, 그리고 해일 이런 것들 따위에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이죠?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자연재해일까요? 아닐까요? 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분류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우리나라 사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황사와 가뭄이 있습니다. 황사가 발생하는 까닭은 이 중국의 황토지대나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이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불어와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재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피해 줄이는 방법.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지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나무 심기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면 그 자연재해를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가뭄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가뭄이 봄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봄은 대충 우리가 3월, 4월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은 이 계절 여름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보세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해서 강수량이 정말 적어요. 비가 안 와요. 눈도 잘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우리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인데요. 폭염, 날씨가 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기온이 여러분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33도가 아니라 거의 막 작년에도 보면 40도 가까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온열 질환.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이라든지 고온 다습,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재해로는 홍수가 있는데요.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거기에서 더 넘쳐가지고 주변의 도로나 건물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들도 막 물에 잠기고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까닭은 다시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자면 이 부분 한 여름철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티지 못하고 강이 넘쳐버리는 거죠. 흘러 넘쳐서 주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름에도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가을에도 있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에 태풍은 걸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을철에 대한 이야기를 태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입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비를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되게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죠. 보통 태풍은 우리나라 1년에 3개 정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많은 비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하천이 범람한다, 즉 넘치게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하천이 넘치는 홍수 피해가 나기도 하고요. 바람에 뭐 나무가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뭐 건물의 유리창도 깨지고 간판이 떨어져서 막 자동차 부서지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태풍의 피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풍이 오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계속 오잖아요. 그럼 일기예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태풍의 피해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나타나는 자연재해인데요. 겨울철에는 폭설, 즉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서 여기 보세요. 차가 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고 발이 묶이는. 그리고 도로에서 폭설로 인해서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도 훨씬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교통이 마비되고 자동차 사고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제거하는 제설 장비 등을 가지고 많이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로 도로의 눈을 빨리빨리 치우고, 우리가 집 앞에도 막 눈 치우고 이런 활동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이거는 이제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서 추워지는 겁니다. 정말 추워져서 지난 겨울은 사실 그렇게 막 춥진 않았는데 그 전해의 겨울은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정말 매우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한파, 날이 추워질 때는 여러분들 뭐 동상이 생기기도 하죠. 손이 얼거나 막 이런 형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어서 깨지는 동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즉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계절에 따라서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재해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진도 여러분들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몇 차례 지진들이 막 있었는데, 지진은 이제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이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지진도 자연재해의 일종이니까 거기까지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한 그런 자연재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각자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피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예방 방법과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이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소개한 자연재해들 중에서 나는 이걸 좀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 마음속으로 정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안녕.